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며칠 전에 이제 조선업황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조선업황에서 우리가 수혜주를 한번 찾아보자. 시각을 좀 달리해서 너무 반도체, 메타버스, 2차 전지 쪽만 몰려 있는 우리 시각을 내년을 대비해서 한번 확장시켜 본다는 입장에서 조선업종 중에서 수혜주 두 개. 저는 이제 배 만드는 회사는 땡겨버렸고 동성 화인텍하고 한국카본, 본행제 같은 그런 외곽에 있는 주류가 아니고 서브에 있는 기업 중에서도 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동성 화이팅과 한국화분 두 종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새로운 시각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2021년 올해 이제 조선업을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대체 조선업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첫째, 올해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4천만 CGT를 돌파했다. 그렇죠? CGT가 표준화물로서 환산한 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1월에서 11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총 1,561척으로 전년 동기 638척 대비 73.6%나 급증을 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특히 컨테이너선과 LNG선 등 대형 고가 선박의 대량 발주에 힘입어서 앞에서 말한 CGT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비 2.3배가 증가한 4,421만 CGT를 기록 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배가 많이 발주가 됐다는 거죠. 신조선 발주죠. 선종별 전년 동기비 발주 증가율은 컨테이너선이 539.4%, LNG선이 111.8%, 탱커는 마이너스 0.5%, 벌커선은 61.3%를 기록했다. 결국 컨테이너선하고 LNG선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네요. 국가별로는 한국이 188.4%나 증가했고 중국이 158.6%, 일본이 37.9%, CGT 기준으로 한국의 압승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마켓시어 MSC도 지난해 30.4%에서 올해 37.6%로 중국을 꺾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월에서 12월 누계 기준 30.4%에서 올해 37.6%까지 상승을 했다. 중국도 지난해 44.3에서 올해는 49.1% 상승을 했죠. 이 모든 것의 피해자가 일본이었던 것 같아요. 14.9%에서 8.8% 하락인 일본 것을 많이 뺏어온 것 같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 점유율 상승은 올해 신조선 발주가 한국 조선사들의 유리한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고가이면서 이제 최첨단 선종을 한국이 독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8,000 TEU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는 지난해 1월에서 11월 28척에서 올해 같은 기간 192척으로 급증하면서 아주 크게 상승을 했죠. 컨테이너선이. LNG선도 동일 기간에 33척에서 72척으로 급증을 했다는 거죠. 올해 한국 조선사들의 1,000만, 174만 톤급 이상 대형 LNG선 마켓시어는 90.2%에서 90.2%를 기록한 거 있고 1,200만 톤 이상의 TEU 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마켓시어는 51.1%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LNG선 90.2%, 초대형 컨테이너선 51.1%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NG선에서는 뭐 거의 독보적이네요, 그렇죠? 네. 이러한 그 좋은 점들이 왜 주가에 반영이 안 됐을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량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가격도 상승했다는 거죠. 네, 양수 겸장이죠. 일타 쌍피죠. 신조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클락손이나 회사가 만든 신조선가 지수도 154포인트를 기록 중에 있다. 신규 수주 후조와 후판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신조선가 역시 상승세가 지속 중이다. 이 후판 가격, 이게 이제 후판 가격이 오르면서 조선의 이익을 많이 까먹으면서 조선의 매력이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지난해 11월 지수가 125포인트가 하락했던 클락son 신조선가 지수는 3월에 130포인트, 7월에 140포인트, 10월에 150포인트를 돌파한 데 이어 최근에는 153.8%까지 상승했습니다. 올해 신규조선
호조로 주요 조선사들이 충분한 일가력을 확보함에 따라서 대형사들의 건조 슬롯이 부족해지면서 조선사들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렇죠? 배를 만들 수 있는 그 영역을 슬롯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부족하니까 당연히 협상력이 강해진 거죠. 비싼 것만을 찾을 수 있는 가격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운임 강세와 원자재 강세가 최근에 주춤해짐에 따라서 성가 상승 속도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리스크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향후에 중요한 것은 운임 강세가 그대로 좀 유지될 수 있는 건지 원자재가 가격이 빠져야 되죠. 네. 빠져야만 운임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빠져야만 동사에게 조선업이 유리한 환경이 지속될 것 같은데 일단 올해는 뭐 이제 워낙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했죠. 배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여러 것들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년에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지수가 성과가 그대로 유지만 된다면 조선업에 대한 업황의 그 레버리지, 영업이익은 굉장히 클 수 있어서 연말 정도부터는 한번 사볼 만하다.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시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조선가 추이를 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160, 거의 160까지 올라와 있죠. 그렇죠? 가장 많은 게 13,000에서 14,000돈. 네, 됐어요. 가장 성과가 많이 상승해. 가격이 일반적인 상승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이 상승한 게 핸디마스크 볼크선. 네. 다음에 2,600톤에서 2,900 TU 쪽에 배가 33.3% 이런 쪽에 이야기가 됐는데 13,000, 14,000 대형 선박들이 주로 많이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주잔고 추이도 한번 봅시다. LNG 추진선 현존 선박과 수주잔고 비중 DWT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죠. 그렇죠? 예. 현존선 비중은 거의 5%도 안 돼 있고 현재 이제 새로 만들 그 배들의 비중이 25% 이상을 넘어가는 거죠. 연간 신조 발주량 전망도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숫자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숫자적으로는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올해 넘어가는 거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수주잔고라든가 이런 것들 향후 추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를 이제 필요로 하는 선주 입장에서는 너무 갑자기 이 조선가가 신조선가가 많이 오르면 일단 주춤하다 뒤에 좀 뺐다가 가격은 빠지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물량이 내년에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내년에 조선가라든지 조선 주가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조선주를 사기에는 좀 불안해요. 너무나 이 조선주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룹 자체의 변수, 특히 현대중공업 그룹은 정말 쓰레기. 전 쓰레기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나쁜 놈들 온갖 것을 다 다양한 기업들을 만들어서 시중의 돈을 다 빨아가고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저는 아주 좀 붕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현대중공업 그 기회를 거의 건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조선업과 관련된 다른 쪽에 혹시 수혜주가 있나 그래서 찾는 게 본행제그룹 두 개를 찾는 거죠. 그 기업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동선 화인텍입니다. 동성 화인텍 결론은 전고점 15,000 수준에 도전할 것으로 봤다. 수주가 늘고 호황 국면에 진입하여 수혜가 전망이 된다. 순환매 차원의 매수가 유익주임의 지속성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 오르고 마는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내년 연초에 살만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볼까요? 네, 14,000, 15,000원대에서 만원 사이에서 이 채널 안에서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11,000원을 뚫고 올라오는데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수급 추이도 한번 봅시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죠. 국내 기관도 살짝 들어왔는데 연속성이 중요하죠.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연속성이 이게 없으면 정말로 뒷북치기 딱 좋아요. 그렇다고 기다리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거죠.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기다려라 먼저 가서 하는데 뭐 먼저 가서 기다리면 안 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은 수급이 도는 걸 보고 장기적 추세를 보고 쫓아가야 되는 거죠. 예, 이건 장기 투자에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동성 화인텍 같은 기업들을 추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단어가 본행제입니다. 본행제. 이 본행제란 단어가 뭐고
어떤 비즈니스가 보냉제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유튜브 친구분들 보냉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는데 그저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냉제가 뭐고 배를 만드는데 왜 이 보냉제가 필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 조선업이 10년 불황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글로벌 선주사들의 발주가 이어지며 선박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액화천연가 LNG선을 중심으로 2, 3년치 일감을 채워놨다. 오케이. 특히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호부가 가치 선종으로 분류되는 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 수주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네. LNG 추진선하고 LNG 운반선. 이는 LNG가 초저온 보냉제를 생산하는 기업의 수주 증가로 이어진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초저온 보냉제. 보냉제 죄송합니다. 보냉제란 LNG선의 내부 온도를 낮게 유지해 LNG선 내부 온도를 낮게 유지해 LNG선을 장기간 액체 상태로 유지하고 보관하기 위해 탄소 섬유 등을 활용해 만든 소재. 오케이. 이게 핵심이죠. 이제 보냉제에 대한 기본. 가스로 되어 있는 것을 액체 상태로 유지하는데 저온이 필요한 초저온으로 이 저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소재. 이게 탄소 섬유가 들어간다는 거죠. 최첨단의 탄소 섬유. 이것을 보냉제라고 부른다. 한국 카본하고 동성 화인텍이 대표적인 이러한 탄소 섬유를 만든 보냉제 기업이다. 자, 여러분 이제 보냉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했죠. 그래서 무슨가 주식을 투자할 땐 그 기업이 대체 핵심적으로 뭘 만드는가? 이 핵심 그 제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 어렵더라도 최소한 기본 개념은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 8대 공정, 서프라이 체인, 다음에 우리 그 2차 전지 서프라이 체인 이런 것들을 거의 계속 강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큰 그림이라든지 기본 어떤 그 섹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주식 종목은 나무아비 타버린 거죠. 잊고 또 잊어버리고 보냉제가 뭐지? 동성 하이텍과 한국화운이 만드는 보냉제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보냉제는 LNG선에 가스를 액체로 만들고 저온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유지하게 만든 탄소 섬유를 말한다. 이 탄소 섬유가 그냥 탄소 섬유는 아니겠죠. 뭔가 고도의 고가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산 어떤 회사인가? 동산 화인텍은 1985년 설립되어 화공품 수입 알선 및 판매 사업으로 영업활동을 재개를 시작했다. 지금은 선박용 LNG 단열재 시장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경쟁사인 한국화공과 선박용 단열재 시장을 양분한 상태. 선박용 단열재가 바로 보냉제죠. 2020년 기준으로 매출 3,880억, 영업이익 320억, 약 10% 정도 나네요. 8.2%를 기록했고 제품별 매출 규정 선박용 LNG 단열재가 95.4, LNG 단열재 95.4, 냉매나 방앗가스가 4.7%, 주로 LNG 단열재가 보냉제가 거의 대부분이죠. 신성장 종류로 선박용 액화수소 단열재를 주목하고 있으며 액화수소를 또 이렇게 가스로 되어 있는 것을 또 액체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거죠. 여기 수소산업과도 연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성급 등으로부터 업계 기술 인증서 취득을 추진 중. 네, LNG 가스를 하다가 이제 수소로 당연히 나가야죠. 그건 좋은 그런 회사의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동산의 매출액 비중을 나눠보면 폴리우레탄 계열의 단열재가 94.5%, 초원 보냉제, 가정, 산업, 건축 단열재, 중 초저온 보냉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선업의 특히 LNG선을 하다 보면 화물창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는데 보십시오. 배가 이렇게 있으면 칸을 나눠가지고 여기다 이제 가스를 액체화시켜서 담고 오는데 이 칸을 만드는 것 화물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2중, 3중으로 이렇게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고 외부와 차단을 하고 열을 차단하고 정말 초특 울트라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 163도에서 LNG를 액화 상태를 유지하는. 마이너스 163도에. 그래서 폴리우레탄 계열의 보냉제가 필요한데 극저온 상태인 LNG 유체와 접촉하여 LNG를 저장하는 필수 소재인 멤브레인을 생산한다. 이름이 멤브레인이에요.
동사는 20년 이상 LNG 화물창과 관련된 다양한 방식의 화물창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최고의 초저온 보냉제 전문 기업으로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제 이해하셨죠? 이 화물창을 어떻게 만들고 이 화물창의 온도를 어떻게 몇 도까지 유지해 가고 이 기술이 다 이 LNG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폭발적 외역 성장이 전망된다. 2022년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예상된다. LNG선 수요 확대로 관련 기자재 수요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년 만에 수주 잔고가 3.3배 증가하여 약 1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가 확보된 상태이다. 4년 전 대비 매출 규모도 1.5배 증가하였지만 수주 잔고 비축 규모도 0.7년에서 2.7년치로 확대되고, 일단은 어마어마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성 화인텍은 3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가 9,591억, 약 1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 4에서 5천억대 수주 잔고를 과거 유지했던 걸 감안하면 엄청난 레벨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특징을 잡을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LNG 추진선용 보냉전을 수주한 이력에 이어 2011년 3월에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LNG 추진선 연료 탱크를 직접 수주했다. 이제 추진선까지 이제 들어가네요. 운반선이 아니라 이제 추진선까지도 거기에 들어가는 보냉제라든지 연료 탱크를 직접 만들고. 2020년 하반기부터 어닝이 급격하게 개선된 해운사들은 2021년에 발주하는 신규 선박에 이중 연료 추전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죠? 이중 연료. 이렇게 가다가 LNG도 쓰고 기름도 쓰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LNG 추진선이 발주가 되면 LNG 연료 목조 용도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LNG 물동량이 증가하고 LNG 운반전 수요도 증가로 이어지며 선순환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이 진입 중에 있다. 2021년 하반기에 조선업체들의 수주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2022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 잔고 달성 및 매출 신기록 형신이 전망된다. 모든 게 다 아주 좋네요. 분기 생산 능력 이상의 납품 일정도 예정되어 있어 올해부터 재고를 비축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그렇죠? 미래에 이제 많은 오더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고를 비축해야 돼요. 그럼 생산이 늘어난 거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친환경 선박의 수요 확대면 수소 산업의 성장은 미래 성장의 성장 동력으로 공사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소 산업. 다음에 친환경 선박. 이 두 개가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상향으로 가는 방향성이죠. LNG 추진선의 수요 확대가 새로운 먹거리로 부각됩니다. 추진선, LNG 추진선.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 물량 중 약 60%가 LNG 추진선에 해당하며 향후 조선업체들의 컨테이너선, 탱크선 수주 증가에 따라 보냉저 발주도 확대될 전망이다. 선박용 액화수소 저장 기술도 새로운 먹거리로 부각됩니다. 선박용 액화수소 저장 기술. 현재 미국 ABS 성급 등과 기술 연구를 진행 중이며 특허 출원 시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술로 또 먹거리를 장착한 양수 경장, 일타 쌍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순현금 재무구조도 도달할 전망이다. 새로운 확장 정책 폭발적인 기대와 폭발적인 이익 규모 증가 덕분에 2023년 말 순현금 재무구조에 도달할 예정이다. 빚이 없다는 거죠.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신사업 투자 혹은 M&A 외형 확대를 위해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마련된 거죠. 주로 선박용 수소, 천연가스 운반 기술 등 가스 관련 확대가 예상되면서 조선 외 분야 진출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좋습니다. 2021년 동사의 매출액은 3,532억. 영업이익은 보시다 324억. 내년에 344억. 그 다음에 304억. 꾸준히 안정적인데 보수적으로 가정을 한 것 같아요. 수소산업 관련된 그러한 매출은 거의 반영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여기에 생각보다도 조금만 오른다면 안정적으로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한국 조선시장의 현 상황하고 그 중에서 조선사 배 만드는 회사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업이 발달, 특히 LNG선 관련된, 특히 LNG 추진선이 대부분인데 이 추진선 관련된 수혜주인 기업이
먼저 누른 게 동성 화인택이다. 그래서 동성 화인택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네, 다음 버전 2에는 한국 카본, 네, 동성 화인택과 쌍벽을 이루는 한국 카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버전은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많이 되셨나요? 뭐 저도 뭐 보면서 저 사람이 너무 워낙 수주 산업이고 글로벌 경제에 너무 연관이 많이 돼 있고 봐야 될 변수가 많은데 이렇게 좀 심플하고 단순화시켜서 보는 것도 저도 많은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도 공부가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버전 2 한국 카본에서 봅시다. 감사합니다.